솔직히 물어볼게요. 얘 진짜 행복한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사료 주고 화장실 치우고 쓰다듬어 줘도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그 느낌. 사실 이건 모든 집사가 한 번쯤 느끼는 고민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고양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설마 이것만으로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딱 하나만 바꿔도 고양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진짜 심장 터질 만큼요. 그리고 오늘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고양이 마음을 완전히 해독하는 법. 왜 창밖만 보거나 박스 속에 숨거나 어느 날은 갑자기 옆에 찰싹 붙어 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널 돌리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고양이 삶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그 한 가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변화 없는 일상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고양이는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예상 가능한 하루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안 풍경이 어제랑 똑같고 밥 주는 시간도 똑같다면 그게 바로 고양이에게 안정감이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 루틴이 깨지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갑자기 가구 배치를 바꾼다거나 집에 새로운 냄새가 난다면 고양이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호자는 소파 위치만 살짝 바꿨는데 고양이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하소연했거든요. 그러니 소소한 변화조차도 신중해야 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 고양이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예고 없는 변화를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옮길 일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박스를 두어 고양이가 먼저 탐색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향초 같은 새로운 향은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죠. 고양이는 더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 안정감은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고양이는 장난감에도 더 잘 반응하고 보호자에게 더 많이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는 왜 요즘 무기력할까 고민된다면 혹시 최근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바로 고양이의 쉼터 선택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특정 장소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양이에게 있어서 따뜻한 침대는 단순한 잠자리 그 이상이에요. 바로 행복과 안정의 상징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추운 날 전기장판 켜고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 행복하잖아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따뜻하고 푹신한 곳에서 몸을 말고 자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힐링입니다. 특히 겨울철엔 이런 행동이 더 두드러집니다. 보호자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아니, 평소엔 안 오더니 갑자기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건 고양이가 따뜻함을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보호자의 온기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 몸 가까이에서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집 안 여기저기에 따뜻한 담요나 극세사 패드 같은 걸 놓아보세요.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니트 스웨터 하나만 던져놔도 고양이는 금세 그거를 자기만의 침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전기방석 같은 제품도 좋은데 반드시 고양이용 안전제품을 쓰는 게 중요해요. 뜨거운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포근하게 자던 고양이가 가끔은 갑자기 깨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해요. 왜냐고요? 늘 포근함만으론 부족하거든요. 고양이도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하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매일 그것만 보면 질리잖아요. 자, 그럼 고양이에게 작지만 설레는 변화를 주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작은 변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단 그 변화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흥미롭게 만드는 거라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새 캣닙 장난감이 툭 던져져 있으면 고양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가고 툭툭 치며 새로운 탐험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가 너무 심심해 보이네요. 이런 경우 대부분 환경이 너무 단조로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비싼 장난감을 잔뜩 사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종이 뭉치, 와인 코르크, 종이 쇼핑백, 심지어 휴지심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장난감이 됩니다. 고양이는 새로운 것 자체에 반응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작은 변화는 단순히 놀이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고양이의 뇌를 자극하고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며 나아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에 뭔가 하나라도 새롭게 놓아보세요. 예를 들면 박스 위치를 바꾼다거나 낯선 냄새가 나는 헝겊을 살짝 두는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새로운 것에 정신없이 몰두하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욕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냥놀이 이상의 것, 즉 단순히 물건이 아닌 보호자와의 연결과 교감입니다. 네, 고양이에게 진짜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의 시간이에요. 고양이가 독립적인 동물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사실 고양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히 사냥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놀이, 그리고 부드러운 스킨십은 고양이에게 행복 그 자체예요.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말해요. 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장난감 들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놀이 방식이에요. 그냥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낚싯대 장난감을 흔들어주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식으로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패턴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양이는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죠.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제대로 놀아주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장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애정 표현이에요. 물론 강아지처럼 끌어안고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보호자의 손에 살짝 머리를 비비는 행동이죠. 그럴 땐 그래 사랑한다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해주면 됩니다. 말보다 톤이 중요해요. 흥미로운 건 그렇게 충분히 놀고 애정을 나누고 나면 고양이는 슬쩍 당신 곁에 앉거나 조용히 방 한켠으로 가서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놀이도 좋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시끄럽지 않고 함께 있는 그 잔잔한 시간 아닐까요? 고양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바로 및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순간 슬쩍 다가와 옆자리를 차지하는 그 행동.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고양이식으로 전하는 거죠. 마치 말은 없지만 존재 자체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가 꼭 제가 힘들 때만 옆에 와요. 네, 맞아요.
고양이는 보호자의 감정을 정말 잘 읽어요. 사람이 지치고 우울하고 힘든 날일수록 더 조용히 옆에 머뭅니다. 괜히 힐링 동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소음도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음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중 단시뿐만이라도 폰도 끄고 TV도 끄고 고양이와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고양이는 소파 등받이 위에서 보호자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는 다리 위에 몸을 말고 앉는 걸 좋아하죠. 그게 바로 그들만의 언어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이 계속되다 보면 고양이는 슬슬 다른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배가 슬슬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며시 보호자를 쳐다보며 마치 혹시 간식 타임인가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고양이에게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보호자가 부엌에서 뭐 좀 꺼내기만 해도 슬쩍 다가와 냥 하고 부르는 거 다 이유가 있죠. 혹시 나도 한 입? 이라는 그 눈빛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과 행복하게 먹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똑같은 사료만 준다면 어느 순간 고양이는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메인 사료는 유지하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소소한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면 동결건조 간식, 캣닙이 들어간 스낵 혹은 수제 닭가슴살 같은 간식이죠. 그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고양이의 하루는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게다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보호자와의 교감 도구가 됩니다. 손으로 간식을 살짝 주거나 퍼즐 피더에 넣어두고 꺼내 먹게 하면 고양이는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놀이와 만족감을 동시에 느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슬쩍 보호자 얼굴 한번 바라보는 거 다 아시죠? 그거 고마워요 라는 고양이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양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요? 안전하고 포근하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맛있는 게 자주 등장하는 집. 그런데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서프라이징리 많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양이의 행복 비밀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실래요?